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나왔죠. 얘가 총 배점이 40점이고요.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지금 문제 보게 되면 1번부터 시작해서 5번 문제까지 그렇게 5문제까지 이제 나왔어요. 이 5문제 이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지금 계산 작업 시트로 이동했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에서 하래요. 표 1번, 그럼 지금 이 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원재료가 유연탄인 그 원재료의 수입량의 비율을 뒤에 12번 셀에다가 계산하시오. 8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표 1번 그럼 얘 얘기하는 거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원재료하고 망간이다, 아연이다, 유연탄이다 해서 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연탄 그럼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의 수입량의 비율을 뒤에 12번 셀이 지금 이 셀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그 수입량의 비율을 구해라. 그겁니다. 그때 이제 수입량의 비율. 그건 이제 어떻게 구하냐? 유연탄 수입량 나누기 전체 수입량으로 하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봤을 때 전체 수입량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우리가 썸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수입량의 합계, 이만큼의 합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연탄의 수입량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입량의 전체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유연탄의 수입량의 합계, 원재료가 유연탄인 그것들의 수입량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sumif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해서 sumif로 유연탄의 수입량 구하고 그거 나누기 전체 수입량은 우리가 sum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sumif 나누기 sum으로 그렇게 이제 계산할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sumif라는 요 함수가 어떻게 생겼나 생김새 좀 보자고요. 자, 우리 sumif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앞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 잡아주고요. 조건 범위 잡아주고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죠. 해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서 뭐에 합계 구해달라. 그 뒤에다가 우리가 계산 범위만 잡아주면 되죠. 합계를 계산할 그 범위만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누르게 되면 이제 우리 sumif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에 이곳에 들어있는 그 곳에 합을 구해주세요. 그렇게요. 지금 여기서는 조건 범위가 지금 여기가 되는 거죠. 이 원재료가 쭉 들어있는 이 칸들 중에서 조건 뭘 찾아라? 유연탄을 찾아서 우리는 뭐의 합계 구할 거예요? 이 수입량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그렇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 sumif 한번 써보자고요. 자, sum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지금 이 범위에서 컴마 뭐 찾아라? 유연탄을 찾아서 뭐의 합계를 구해달라? 이 수입량들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쓰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요. 얘가 지금 표시 형식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이거에 이제 표시 형식 들어가서 우리가 이거를 일반으로 보게 되면 지금처럼 값이 요만큼이 나온다. 그거요. 그래서 유연탄 그러면 16만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유연탄 그러면 13만 1000 하고 요것도 있고요. 유연탄 그러면 맨 밑에 이제 15만 4천 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값을 더하게 되면 44만 5천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지금처럼 sumif만 썼을 때 결값이 왜 이렇게 나오지? 틀렸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표시 형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ESC 한번 눌러주고요. 이거 셀서 식창 닫아버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sumif로 이제 구했으니까 이거 나누기 우리 이제 썸만 해주면 되죠. 이 sum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 이 수입량의 전체 합계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sum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수입량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했더니 70.82% 하고 그렇게 이제 수입량의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식을 쓸 때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래서 1번 문제 풀 때 쓴 식이요. 지금 문제에서 유연탄 수입량 나누기 전체 수입량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체 수입량을 구한 거고, 지금 sumif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재료가 유연탄인 것들의 수입량의 합을 이렇게 이제 구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하래요. 자, 표 2번 좀 보자고요. 표 2번 보니까 표 2번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국가는 모두 대문자로 변환을 하래요. 지금 국가 보니까 국가에 전부 다 국가명이 다 영어로 써져 있는데 얘네가 싹 다 소문자로 돼 있죠. 이거를 전부 다 대문자로 변환하라고요. 우리가 대문자로 싹 다 변환해 주는 게 우리 어퍼라는 요 함수 있죠. 해서 국가는 우리가 어퍼라는 함수를 묶어서 대문자로 싹 다 변환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기 때문에 이제 수도가 있대요. 수도는 모두 다 소문자로 변환하래요. 자, 수도가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데 수도는 거꾸로 이제 우리 대문자로 원래 다 들어있죠. 근데 이거를 싹 다 소문자로 변환하래요. 우리가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줄 때 lower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곡한에다가 표시하시오. 비곡한 이곳에다가 표시하래요. 만약에 국가가 코리아고 수도가 만약에 서울이라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표시해라. 그때 앞에 국가가 나오고 뒤에 이제 수도가 나오죠.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결시켜야 되니까 %, 연산자 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수도 이름 같은 경우는 앞뒤로 뭐가 붙어요? 가로도 붙어 있죠. 요 가로도 이어서 우리가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이제 어퍼라고 써주고 국가 이름 찍고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국가명이 이렇게 대문자로 싹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표시해 달라. 뭐를? 수도를. 그때 이제 수도는 모두 다 소문자로 변환해서 수도를 표시하라 그랬죠.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소문자로 바꿔줄 때 우리가 lower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lower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수도 찍어주고 가로 닫고 그냥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국가명은 전부 다 대문자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수도명은 전부 다 이제 소문자로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하면 되는데 그때 수도명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묶어서 그렇게 표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식을 쓸 때 요게 이제 수도명이잖아요. 그 앞에다가 이제 쌍따옴표로 가로 열어달라. 요거 이제 표시해야죠. 그리고 %, 연산자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가서 또 %, 연산자 열어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쌍따옴표로 가로 닫는 것도 이렇게 써주면 돼요. 해서 앞에서 어퍼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국가명 출력하고 이어서 가로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수도 소문자로 표시해주세요. 수도를 소문자로 표시하고 이어서 가로 닫아주세요.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에요. 그럼 이제 엔터 한번 눌러보자고요. 엔터 눌렀더니 문제 시킨 대로 그대로 똑같이 됐죠. 그래서 이제 채우게 되면 쭉쭉쭉 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채우게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2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이렇게 썼습니다. 해서 어퍼라는 이 함수를 가지고 국가명을 싹 다 대문자로 바꿨고 lowe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도를 싹 다 소문자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국가명 출력하고 이어서 가로 열어주고 이어서 수도명 출력해달라. 이어서 맨 뒤에서 이제 가로 닫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표 3번에서 하래요. 자, 일단 표 3번부터 좀 보자고요. 자, 표 3번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표 3번이 여기 있죠. 자, 여기서 등급이 B이고라고 했어요. 자, 등급 보니까 지금 A등급도 있고 B등급도 있고 C등급도 있죠. 이것들 중에서 B등급만 대상으로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오염물질이 이산화질소인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오염물질에 보니까 이제 미세먼지도 있고 이산화질소도 있고 일산화탄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는 이산화질소만 대상으로 이제 할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조건 B이고 등급이 B이고 오염물질이 이산화질소인 그 지역에 평가 점수의 평균을 뒤에 25번 셀에다 계산해라. 뒤에 25번이 지금 여기죠. 그때 이제 B등급의 이산화질소가 지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등급의 이산화질소가 여기도 있고 B등급의 이산화질소가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값의 평균값을 구해라. 그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 건데 그때 이제 함수 쓰는 거 보니까 average ifs라는 함수 나왔고 라운드도 있고 라운드 업도 있고 라운드 다운도 있고 이렇게 이제 4개 함수가 나왔습니다. 이 4개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 함수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우리가 골라서 쓰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는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average if s를 써야죠. 지금 여기 보니까 등급이 B여야 되고 오염물질이 이산화 질소여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나왔죠. 조건이 이렇게 여러 개일 때 평균값을 구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이제 average if s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평가 점수의 평균을 구했을 때 그때 이제 소수 이하 둘째 자리에서 뭘 하래요? 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시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올림을 할 거예요. 올림을 할 거니까 라운드 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올림이 아니라 반올림 그렇게 써져 있다면 라운드를 쓰는 거고요. 만약에 내림 하고 그렇게 써 있다면 라운드 다운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verage if s 요 함수랑 라운드 업이라는 요 두 가지 함수, 요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일단 평균값부터 구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average if s가 어떻게 생겼나 그 생김새 좀 보고 가자고요. 자, 일단은 average average if s요. 자, 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average if s라고 써주고 맨 앞에다가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계산 범위를 먼저 잡아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첫 번째 조건 범위 잡아주고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 범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 찍고 두 번째 조건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세 번째 것도 있다 그랬을 때는 세 번째 조건 범위 잡아주고 그 뒤에다가 또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줘야 돼요. 해서 average if s라고 썼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거 이 범위에 들어있는 것들의 평균값 구해라. 그때 이 범위의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은 이거다.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해야 되고 이 조건에서 이 조건에 만족해야 돼. 이 조건에서 이 조건에 만족해야 돼.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것들에 이 계산 범위의 평균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써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average if s랑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랑 똑같냐? 얘가 이제 sum if s요. 우리 sum if s랑 얘랑 생김새가 똑같죠? 해서 요 뒤에 쓰는 것들이 다 똑같아요. 다. 조건이 다 똑같아요. 해서 지금 얘랑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이제 sum if s라고 우리가 함수명을 쓰냐 average if s라고 함수명을 쓰냐 그것만 바뀌고 뒤에 있는 것들 계산 범위 잡아주고 첫 번째 조건 범위 조건 두 번째 조건 범위 조건 세 번째 조건 범위 조건하고 쓰는 건 다 똑같다고요. 해서 함수명만 다르고 생김새가 똑같으니까 같이 공부하세요. 자, 그럼 이제 average if s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average if s요. if s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는 이 평가 점수의 평균을 구할 거죠. 해서 계산 범위를 지금처럼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자, 이 등급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B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요게 이제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범위요. 두 번째 조건은 이산화질소 찾는 거죠.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컴마 찍어주고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산화질소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요. 여기서는 지금 조건이 두 개 나왔으니까 요게 첫 번째 조건 범위의 조건이요. 이게 두 번째 조건 범위 조건이요. 해서 이 범위에서 B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 범위에서 이산화질소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조건 다 썼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것들에 이 범위에 들어있는 평가 점수들의 평균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식 쓴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는 소수점이 되게 길게 나왔잖아요. 올림하라 그랬어요. 둘째 자리의 숫자가 지금 3인데 이 자리의 숫자가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올리는 거죠. 올려서
73.4하고 그렇게 결값이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해서 우리는 화면상에 표시할 게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표시할 거니까 라운드업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찍어줄 때 1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방금 썼던 이 전체 함수 요거를 우리가 라운드업으로 다 묶어버리면 됩니다. 해서 요거를 이제 라운드업하고 이렇게 써서 내가 여기서 구한 그 평균 값을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보여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해서 맨 뒤에 가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여기다 자릿수를 1로 찍어주면 되죠. 해서 우리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여기서 나온 그 평균 값을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맨 뒤에다가 자릿수를 1로 이렇게 찍어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보면 되겠죠. 그랬더니 72.4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작성한 식이 이렇게 작성했어요. 해서 에버리지 if s의 기준을 봤을 때 함수 이름 이렇게 써주고 지금 얘가 이제 계산 범위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조건 범위요. 이만큼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B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두 번째 조건 범위요.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산화 질소랑 똑같은 거 찾아라.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것들의 평가 점수, 평가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때 그 평균값 나온 거를 우리가 다 뭘로 묶었다? 라운드업으로 묶었다. 라운드업으로 묶어서 소수 이하 둘째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표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식 쓴 거요. 그때 이제 우리 sum if s랑 average if s랑 생김새가 똑같으니까 꼭 같이 공부하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표 4번에서 하래요. 자, 표 4번 좀 보자고요. 자, 우리 표 4번이 지금 이곳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용 일자도 있고 사용처도 있고 사용액도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알림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사용액에 누적 사용액이 그랬어요. 지금 사용액은 여기 쭉 들어 있는데 이 누적 사용액이라는 거는 이 사용액의 누적 합계를 보고 얘기해요. 그 누적 합계가 25만원 이상이면 위험이라고 출력해라.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이면 주의라고 그렇게 출력해주고, 만약에 그 누적 사용액이 15만원 미만이면 공백을 알림에다가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게 위험 아니면 주의 아니면 공백 세 개 중에 하나를 출력해 주면 됩니다. 그때 세 개 중에 하나를 출력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조건이 다 붙었죠. 그때 이제 조건을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f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물어보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위험, 주의, 공백 세 개 중에 하나 출력하는 거니까 우리가 if 함수를 두 번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25만원 이상이야?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5만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두 번 물어봐서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공백을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때 여기서 이제 이 사용액, 그냥 사용액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누적 사용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용액에 누적된 그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 누적 합계를 구할 때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누적 합계 먼저 좀 살펴볼게요. 누적 합계라는 거는 첫 번째 칸에서는 요 8,500원이 그냥 그대로 나오면 돼요. 내가 이 두 번째 칸에 누적 합계를 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요 두 칸의 합이 이곳에 나타나면 되고요. 내가 요 세 번째 칸에 계산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거부터 시작해서 이 세 개 값의 합을 구해서 여기다 표시하면 되고 네 번째 거 구할 때는 첫 번째 거부터 시작해서 요 네 개, 요 네 칸의 합을 구해서 여기다 이제 표시해 주면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누적하게 구하겠다 그러면 또 시작은 첫 번째부터예요. 첫 번째 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만큼의 합을 싹 다 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여기다 표시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마지막 칸을 계산하겠다 그랬을 때는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칸까지 싹 다 이만큼 이 범위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이거를 계산하든 이거를 계산하든 이거를 계산하든 이거를 계산하든 이거를 계산하든 이 칸을 계산하든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이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그 해당하는 칸까지 합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식을 쓸 때 어떻게 쓰는지 좀 보세요. 식 쓰는 건 되게 간단해요. 알면 간단합니다. 모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쓰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럼 맨 밑에 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는이라고 쓰고요. 썸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지금 이만큼의 합을 구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쓰면 되겠죠. 그때 내가 이 H25는 지금 요 마지막 셀을 얘기하는 거고 H16번은 이 첫 번째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이만큼의 합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요 마지막 칸을 계산하면 되고 바로 위에 칸 여기서 만약에 계산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첫 번째 값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누적 합계를 구할 때는 무조건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 첫 번째 셀 위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누적 합계 구할 때는 무조건 변하지 않더라. 내가 이거를 계산할 때도 첫 번째 것부터 이만큼의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써야 되는 거고 내가 여기에 누적 합계를 구할 때도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해서 시작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해서 시작 위치에는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해서 엔터. 해서 시작 위치는 고정시켜 버리고 그리고 요 셀 뒤에 있는 요 셀 주소만 계속 변하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변하게끔 지금처럼 달러 안 붙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위로 거꾸로 채우기 엔드 한번 쭉쭉쭉 해볼게요. 쭉쭉쭉 하게 되면 다 누적하게 구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6칸 거 보세요. 6칸의 식이요. 6칸 식 보니까 H16번부터 시작해서 H16번은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H19번이다. 그럼 요만큼의 합을 구했어요. 그렇게 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누적 합계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칸에서 쓴 식을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위치, 이 H16번이 이 첫 번째 칸이잖아요.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칸까지 합을 구해라. 그렇게 해서 식을 썼는데 결국에는 이 한 칸만 가지고 합을 구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앞에 주소는 변하지 않게 달라 붙이고 뒤에 주소는 그냥 변하게 놔두고 채우기를 쭉쭉쭉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누적 합계가 구해지더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요 식을 한 방에 쓰는 방법은 누적 합계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맨 첫 번째 칸에다가 썸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셀 찍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냥 콜론 찍으세요. 바로. 콜론 찍게 되면 지금처럼 H16번에서부터 시작해서 H16번까지라고 그렇게 이제 셀 주소가 나와요. 나오면 요 앞에 셀 있죠? H16번 앞에 얘를 범위 잡아서 F4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만 닫고 엔터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채우기 엔터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누적합계가 다 계산이 돼요. 다시 한 번만 더요. 누적합계 구할 때는 어떻게 해라? 우리 썸이라고 일단 먼저 써주고 그리고 나서 가로 열어주고 첫 번째 셀 찍고 그 다음에 콜론 열고 그 다음에 맨 뒤에서 가로 닫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셀 주소에다가 F4번만 눌러주더라. 그러면서 엔터 누르고 그리고 채우기 엔들 쭉쭉쭉 하면 지금처럼 누적 합계가 계산이 된다. 이렇게 누적 합계 구하는 거는 무조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사용법이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누적 합계는 이렇게 식을 쓰면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누적 합계 구한 거 썸 있죠? 요거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물어봐야죠. 자, if 함수 한번 써보자고요. if 열어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지금 방금 누적 합계 식을 잘라내기 해놨죠? 자, 붙여넣기요. 자, 여기 이게 누적 합계 구한 거죠. 이 누적 합계 구한 게 크거나 같다 25만원. 25만원 이상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25만원 이상이면 뭐라고 출력해주면 돼요? 25만원 이상이면 위험이라고 출력하래요. 해서 뒤에다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위험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해달라. 그리고 나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if 열어주면 되겠죠. 왜? 주의를 출력해야 되는지 공백을 출력해야 되는지 뭘 출력할지 몰라요. 모르니까 다시 if로 다시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if 열어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다시 컨트롤 V 아까 누적 합계 구한 거요. 누적 합계 구한 이 결과값이 이번에는 얼마 이상이냐? 15만원 이상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뒤에다가 크거나 같다 15만원 하고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15만원 이상이라면 뭐라고 출력해라? 주의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뭘 출력해라? 빈 공백 출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쌍따옴표 이렇게 두 번 땅땅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if 두 번 썼으니까 맨 뒤에다가 이제 if 두 번 가로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엔터 눌렀더니 얘는 지금 빈 공백이 나온 거예요. 왜 값이 안 나오지? 그러시면 안 돼요. 얘는 빈 공백이 출력된 거고
지금 우리 15만 원 이상일 때부터 시작해서 주의가 출력이 되다가 만약에 그 금액이 25만 원 이상이면 이제 위험이 출력되겠죠. 해서 두 번째 칸은 5만 얼마, 그 다음에는 9만 9천 원, 그 다음은 11만 5천 원. 여기까지는 이제 빈 공백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15만 4,900원인데 얘가 이제 15만 원 이상이니까 주의가 출력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도 주의 여기까지 다 주의가 출력이 되고 밑에 거 두 개는 이제 25만 원 이상이죠. 25만 원 이상이니까 이제 위험이 출력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표 4번에서 4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누적합계 구할 때 식 어떻게 쓰는지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누적합계 구한 거잖아요. 자, if 만약에 여기서 누적합계 구한 게 25만 원 이상이냐? 25만 원 이상이면 위험이라고 출력해라. 이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이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요만큼이 이제 참일 때 이만큼이 이제 거짓일 때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보면 조건, 참, 거짓이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위험 출력하고 그냥 끝나겠죠. 두 번째 if 물어봐요? 안 물어봐? 안 물어봐요. 그냥 위험 출력하고 끝나는 거고 이 뒤에 있는 if로 넘어왔다. 그 얘기는 이 첫 번째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 이제 두 번째 if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만족을 못했다. 그 얘기는 지금 여기서 25만 원 이상이냐 물어봤는데 25만 원 이상이 아닐 때 뒤로 넘어오겠죠. 그러면 25만 원 이상이 아니다. 그 얘기는 25만 원 미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의를 출력하는 게 15만 원 이상 25만 원 미만일 때 주의를 출력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물어볼 때 이 누적합계가 15만 원 이상이냐? 그것만 이제 물어봤어요. 25만 원 미만은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안 물어보더라. 왜? 이 첫 번째 if의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다. 그 얘기는 25만 원 이상이 아니라는 소리니까 당연히 25만 원 미만이 되겠죠. 해서 이 두 번째 if문에 조건을 쓸 때 25만 원 미만이냐 그건 안 쓴 겁니다. 25만 원보다 작아야 미만이어야 두 번째 if로 넘어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15만 원 이상이냐 그것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if문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조건이고 그 다음에 요게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그래서 15만 원 이상이냐? 15만 원 이상이면 주의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25만 원 이상도 아니고 15만 원 이상도 아니래요. 그러면 15만 원 미만이라는 얘기잖아요. 15만 원 미만이면 공백을 알림에다 표시해라. 여기서 우리 누적합계 구하는 거 이거 잘 기억하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하래요. 표 5번 좀 보자고요. 자, 표 5번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적 현황하고 표가 이렇게 생겼네요. 자, 여기서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구하래요. 그 순위랑 등급 분류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이곳을 이용해서 등급을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순위를 구하라는데 그 순위는 점수가 높은 것이 1등이다. 당연하죠.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이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순위, 이 표에는 순위가 없으니까 그 순위를 구할 때 우리가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사용하면 될 거고 그 순위를 먼저 구해요. 구한 다음에 그 순위에 해당하는 등급을 갖다 주세요 라고 해주면 되는데 그때 순위가 이 표에서 행 단위로 이렇게 들어있죠. 등급도 ABC하고 행 단위로 들어있죠. 행 단위로 우리가 참조를 할 때 우리가 H룩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랭크 EQ랑 H룩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랭크 EQ요. rank.eq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범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옵션만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인수라고 기억하지 말고요. 여기다 이제 내 거라고 기억하세요. 내 점수요. 내 점수 찍어주고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범위 잡아주면 돼요. 이 범위에서 내 점수가 몇 등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옵션을 쓸 수 있는데 옵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0을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략하거나 아니면 0 이외의 값
0 이외의 값이다. 그러면 이제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거나 써라. 그렇게 외우게 되면 헷갈리니까 그냥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제 기억 좀 하세요. 해서 지금처럼 1이요. 1이라고 그렇게 이제 쓰도록 할게요. 자, 2 써도 돼요? 3 써도 돼요? 왜? 0 이외의 값만 들어가면 되니까. 0 빼고 나머지 숫자. 자, 만약에 내가 이제 랭크 EQ 함수를 쓰는데 생략하고 썼어요. 그때는 이제 숫자가 높은 게 이제 1등이 되는 거. 만약에 옵션으로 내가 1을 썼다 그러면 숫자가 낮은 게 이제 1등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오름차순이다 내림차순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얘는 내림차순으로 순위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을 쓰게 되면 옵션으로 이제 1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왜 갑자기 나오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림차순 그러면 이제 내리막길 생각하면 되죠. 내리막길 그러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해서 높은 게 먼저 나오죠. 해서 높은 숫자가 1등인 거.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름차순이다 그러면 오름차순은 오르막길 생각하면 돼요. 오르막길 그러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점점 올라가는 거죠. 처음에 나오는 게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이요. 해서 숫자가 작은 게 이제 1등이 되는 거. 그걸 보고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점수를 가지고 석차를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0을 쓰거나 생략을 하겠죠. 왜? 점수는 높은 게 1등이니까. 근데 이런 거 점수 말고 달리기를 하거나 수영 경기를 했다. 그런 거 생각하세요. 만약에 달리기 했어요. 달리기는 초기록이 작으면 작을수록 1등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옵션을 0 이외의 값을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옵션으로. 자, 랭크 EQ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면 이 랭크 EQ 가지고 우리가 등수 한번 구해보자고요. 여기선 점수니까 우리가 옵션을 뭘 쓰면 돼요? 0을 쓰거나 생략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도 점수가 높은 게 1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생략하고 쓸게요. 자, 그럼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랭크 EQ 이렇게 써주고 맨 앞에다가 내 점수 찍어준다 했어요. 나는 지금 첫 번째 사람의 석차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 84점이 내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84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옵션 쓰면 되는데 옵션은 그냥 여기서는 생략할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가로만 닫고 엔터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6등이래요. 그럼 보세요. 내 점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첫 번째 칸에 계산할 때는 첫 번째 사람의 이 점수가 내 점수가 되겠죠. 두 번째 사람 거 등급 구할 때는 두 번째 사람의 이 점수가 내 점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구할 거다. 그럼 요 82점이 내 점수가 되겠죠. 네 번째 거 구할 거다. 그러면 요 86점이 내 점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점수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거를 계산하든 간에 이 범위에서 내 점수가 몇 등이에요? 물어봐야죠. 그래서 이 전체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해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달러를 지금처럼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해서 여기서 아이의 형식을 외울 때 얘까지 같이 외우세요. 이 범위는 무조건 달러 붙이더라. 무조건 달러를 붙이더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체육인들만 쭉쭉쭉 해주면 석차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얘가 95점이 1등 맞죠? 그 다음에 94점이 2등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1점이 3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석차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등급 분류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등급을 가지고 갈 건데, 이 등급이 이제 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위를 구한 거예요. 등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분류 등급표에서 등급을 가져갈 때는 우리가 이제 h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자, hlookup은 또 어떻게 생겼나 보자고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잡아주면 되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참조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이 참조 범위도 내가 어떤 사람 거의 등급을 구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이 범위를 참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우리가 달러를 전부 다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다가 얘는 hlookup이니까 행 번호 써주면 되겠죠. 행 번호 써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찍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H룩업이 됐든 V룩업이 됐든 생김새가 똑같죠? H룩업, V룩업 해서 같이 공부해야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V룩업으로 만약에 이게 바뀐다면 여기다가 행번호가 아니라 열번호를 쓰는 거죠. V룩업은 열참조, H룩업은 행참조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옵션까지 똑같아요. 옵션은 우리가 true를 쓰거나 이제 false를 쓸 수 있는데 true 같은 경우는 이제 생략 가능한 거고 true 아니면 이제 우리가 false를 쓸 수 있죠. 그때 얘랑 이제 다르죠. true일 때는 얘는 이제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그거죠. 근사값으로 어떤 특정 데이터를 찾을 거고 false를 쓰게 되면 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똑같은 거 찾아라. 그 뜻이죠. 자, 그럼 지금 여기 랭크 EQ라고 쓴 거 요거 잘라내기 좀 할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우리 H룩업 좀 쓰자고요. 자, H룩업이라고 써주고 뭘 찾아라? 내가 지금 방금 구했던 거 컨트롤 V에서 석차 구했죠. 이 석차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주세요.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에 찾아라. 참조 범위요. 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으니까 F4번 눌러서 우리가 전체 잘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붙여줘야죠. 그리고 나서 이 범위에서 이제 내 순위에 해당하는 거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가지고 와라. 우리는 지금 참조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고 그 중에서 우리는 등급을 가져가야 되는데 등급이 지금 이만큼 범위 잡았을 때 두 번째 행에 들어있는 거죠. 해서 두 번째 행에 있는 거 갖다 주세요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눌러주면 돼요. 요 뒤에 이제 옵션을 쓴다 그랬는데 옵션을 지금 제가 생략하고 쓴 겁니다. 왜? 아까 여기서 6등 나왔거든요. 6등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럼 6등이 없잖아요. 2등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없잖아요. 4등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치하는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근사값으로 그렇게 이제 결값을 찾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거 보자고요. 이제 채우기 좀 해보자고요. 채우기를 하게 되면 얘는 3등이니까 이제 B가 나올 거고요. 그 밑에가 이제 8등이니까 C가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5등이니까 C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이제 2등이니까 A가 나올 거고 그 밑에는 4등이니까 이제 B가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1등이니까 A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7등이니까 C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요 문제도 다 풀었습니다. 그때 이제 쓴 식이 제가 이렇게 작성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순위를 구하고 이 순위를 이 범위에서 찾아서 두 번째 행에 있는 것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서 우리가 문제 푼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랭크 EQ가 됐든 우리 H룩업, V룩업이 됐든 이런 거는 형식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번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 자, 요 문제 풀 때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문제 풀 때 지금 제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쭉쭉 썼죠. 자, 여기 있는 거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있는 것 좀 데리고 올라갈게요. 자, 해서 요게 이제 1번 문제 풀 때, 얘는 2번 문제 풀 때, 얘가 이제 3번 문제, 그리고 얘가 이제 4번 문제, 그리고 얘가 지금 5번 문제 풀 때 쓴 식이요. 해서 요런 형식 같은 것들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H룩업, V룩업 되게 자주 나오죠. 그리고 랭크 EQ도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뭐 썸이프 요런 함수도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버리지, if, s 이런 것도 자주 나오고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이런 함수 자주 나오죠. 이런 거 자주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생김새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함수를 뭘 써야 될지는 알겠는데 형식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자주 나오는 함수들은 꼭 생김새, 형식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동영상이 끝나자마자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쭉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게 있을 때는 꼭 반복 연습하세요. 한번 쭉 풀고 다 풀었다 땡 하고 지나가지 말고 반복 연습하셔야 돼요.